time in phase one. Okay, now our next speaker is going to be a treat. This young lady has been with the company for quite some time. She's reached around the rank of crown. Now, I'm sure you understand that to become a crown in this company is incredibly difficult. I mean, it's the top 1/10 or maybe 1/100th of 1% of all the agents who've signed up in the world. She is a consummate professional, and it is my honor to introduce to you Miss Bomi Wu. 리더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될까요? 저는 이 시간에 네트워크의 여성 리더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크릿을 너무나 사랑하는 크라운 에이전트 우봄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 피부 관리사로 20년의 한길을 걸어오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꿈도 목표도 희망도 없어질 때쯤 육체적 고통이 저에게 찾아왔고 제 삶은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단 하나, 4살의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루마티스라는 원인 모를 육체적 고통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 너무나 사랑했던 저의 본업, 저의 피부관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줄기 빛처럼 저에게 시크릿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시크릿은 절 리더로 만들어 주었고 어둠 속의 빛이었으며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한 저 같은 문외한 사람도 시크릿에선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들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싶으신가요? 모든 인간은 인정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 먼저 제가 어떻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기 2가지 형태의 우두머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보스, 또 하나는 리더인데요. 보스는 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체는 보스인 내가 되고 상대에게는 복종을 요구하죠. 반면 리더는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함께란 단어가 주는 느낌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주체가 되며 참여를 독려하고 너와 내가 동등한 그리고 평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의 가치, 함께하는 것의 가치, 늘 생각하며 언제나 소통하고 배움의 자세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이것이 저는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평범한 여성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시대적 변천입니다. 과거 60, 70년대는 남성 위주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앞에서 보셨던 2 우두머리 중 보스의 성향을 가진 조직을 형성했습니다. 상황에 맞도록 정형화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였죠. 하지만 리더십은 시대적 성향과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 부드러운 리더십, 스스로 자신을 먼저 리드하는 리더십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리더십이 힘을 발휘할까요? 바로 섬김의 자세, 신뢰와 봉사 정신이 깃든 리더가 성공하는 시대로 변화하였고 그 중심엔 저처럼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이 아닐까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인간의 존중을 기반으로 한 봉사와 섬김의 자세, 나의 조직원이 자신의 능력을 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쉽게 말해 한 아이를 엄마의 마음으로 성장시키는 리더십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중심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을 만드는 리더, 더 큰 미래를 고민하는 리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리더십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더십의 정의하면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대표적으로 4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퍼피, 첫 번째,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파워, 최대한의 영향을 이끌어내며, 퍼포먼스, 목표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이 퍼피를 기반으로 조직을 형성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국에서 약 30년 이상의 성장을 해오며 많은 변화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떤 리더가 필요한 리더인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큰 성장을 이룬 리더를 가지고 있는 리더십, 그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총 3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솔선수범.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업의 기본이 되죠. 두 번째는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인 사업가이자 더불어 성장하는 자유기업가입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문화를 중시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이제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네트워크에서 과연 솔선수범이란 무엇일까요? 말이 아닌 먼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육과 선한 행동, 이것이 복제로 이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제 막 내 품에 안긴 아이에게 좋은 환경, 좋은 생각, 무엇이든 좋은 것만을 교육해주고 싶은 그런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교육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 행동에 따라 처음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습득하며 복제한다고 합니다. 파트너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리더의 색깔을 따라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요, 항상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생각을 겸비하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갖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발걸음, 누군가의 파트너로 시작했고 어느새 리더로 성장했고, 하지만 지금도 전 리더이자 파트너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솔선수범이 선택과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네트워크에서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이 또한 누군가의 선택으로 인한 관계가 형성이 되죠. 사장님들께서도 사장님들의 선택과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디딘 우리 아이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놓여진 환경과 상황들에서 아이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죠. 이것이 비단 아이들만의 잘못일까? 아니면 상황의 잘못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나의 잘못일까? 네, 모두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벌을 주기보다는 아이를 믿고 성숙한 인격체로 대하며 10번, 100번 소통하고 그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모색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방법이죠. 때론 강압적인 제재도 필요합니다. 그 전 반드시 숙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 그리고 공감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트워크 사업도 이와 똑같다고 봅니다. 나의 파트너가 잘못된 비즈니스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곧 리더가 갖춰야 할 넓은 마음과 넓은 시각, 그리고 서로를 향한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단한 책임감과 따뜻한 공감 능력을 갖추었다면 이제 재미의 요소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특히 코로나로 인해 뭔가 두려움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즐거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펀 경영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재미를 추구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편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강한 리더십보다는 부드러운 리더십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소비의 중심은 여성이 되고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소비의 패턴을 크게 좌우하며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부드러움 속에 존재하는 강인함이죠. 시크릿도 여성 위주의 화장품으로 시작해 누구나 접하게 되는 생필품이다 보니 여성들의 문화, 수다의 문화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은 많은 여성 리더들이 소비를 통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전파하며 사회 제품의 특별한 사용법으로 입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국에서 진행되는 와우 파티의 문화를 경험한 후 비즈니스도 일이 아닌 즐거움으로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한국식 와우 파티 문화인 8주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럼 8주 프로그램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은 8주 이상의 같은 행동을 꾸준히 반복했을 때 자가 인지 능력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럼 8주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매주 한 번 8주 동안 홈케어를 통해 사회 소금으로 반신욕을 하고 시크릿에 있는 제품들, 팩을 사용하면서 시크릿 사업으로 접속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규제도 규정도 없이 그저 수많은 소비자들의 생각이 모여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저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과연 내 말이 정답일까? 라는 생각과 시행착오를 또 겪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을 나누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또한 훌륭한 아버지의 딸이고 당신 또한 훌륭한 어머니의 아들일 것입니다. 서로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보완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의 장을 만든다면 전 세계를 중독시킬 만큼의 강력한 그리고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존재하는 시크릿만의 문화가 만들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할 것인가, 어떤 문화를 만들 것인가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8년의 시크릿의 노하우를 공개할까 합니다. 리더에게는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롤 모델이 없었다면 어쩌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롤 모델이 없다면 꿈도 목표도 생성되지 않으며 네트워크의 생명인 지속성과 꾸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시크릿의 시작은 단순 소비자였습니다. 하지만 8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지금 나의 끝, 저의 롤 모델 오드리 헵번처럼 되리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영국의 배우이자 자선사업가인 오드리 헵번은 미국 영화의 황금시대에 영화와 패션의 신드롬을 일으키며 최고의 아이콘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외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까지 겸비한 여성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드리 헵번의 진정한 여성 리더로 여기까지 언제나 그녀를 닮아가기 위해 걷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인으로서의 삶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본인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파워를 아름다운 내면에서 뿜어나오는 그녀. 한 손은 나를 위해, 다른 한 손은 남을 위함이라 말한 것과 같이 저 또한 이 한 손은 나를 위한 성장, 다른 한 손은 파트너들을 위한 성장에 힘쓰고 싶습니다.
시크릿이 추구하는 선한 부의 공동체의 나눔 실천. 아시아를 건너 전 세계로 뻗어나갈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어나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여성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평범한 저를 비범한 여성 리더로 성장시켜준 시크릿을 더욱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긴 시간 부족한 많은 리더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 아시아의 시크릿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길고 긴 코로나 시대에 함께 응원하며 용기 주며 잘 이겨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미흡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알저 회장님, 다시 뵙게 되는 그날,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성장한 리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시크릿 사랑합니다.